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하고 무엇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유의 내용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지능정보사회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의 시간을 사냥하듯이 살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의 결과가 결국은 성과사회가 됐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은 피로사회 속에서 아마 성과를 향유하기보다는 성과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과를 이루면은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극히 소수의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층이 성과를 다 소유하고 있고, 그 성과를 소유하지 못한 나머지 대다수는 분노를 기반으로 한 반기득권층으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어느 뉴스도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때로는 자동차로,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질병을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은 가해자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혹은 기계 탓으로, 질병 탓으로 이렇게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란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 정말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니고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해서 매일매일 겪고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이 극단적인 탈진 상태로,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로 살고 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되돌아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20년 전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인간은 직면한 문제의 속수무책인 사회적 구조 속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가 예언한 아이언 케이지, 쇠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를 가두고 있는 쇠우리의 첫 번째로 저는 사회 공간적, 도시 공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번아웃된 인간이 사회 어디에도 마음도 몸도 쉴 곳을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세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식물원은 제가 지난주까지 머물렀던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1589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바젤에 있는 인류 최초의 식물원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 하나를 고르라면 이게 제가 거기서 지난주에 오늘에 있을 걸 염두에 두고 공수해온 모습입니다. 어디를 봐도 물론 희귀한 식물도 많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서 볼 수 없는 것들 위주로 식물은 시작했지만 지금 가서 제가 본 것은 거의 마음도 몸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정글이었습니다. 식물의 정글. 그게 훨씬 더 제게는 감동이었고, 그 좁은 식물원 안에 제 걸음으로 20-30보 걸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벤치였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우리 식물원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상당히 많은 벤치들이 있고 쉴 곳을 갖다 마련해 더 많은 몸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식물원이 돼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식물원이 현재 도시에 있어야 될 의미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젤에서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식물원을 갔습니다. 오픈에어입니다. 가서 제 눈에 가장 깊이 들어오고 우리 서울에 꼭 구현하고 싶은 또 다른 식물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식물원 안에 있는 조그만 실개천을 비친 식물원의 모습입니다. 이 개천에 비친 모습이었고, 개천 옆에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고, 우리 식물원에 대한 기대, 제가 올해 72인데 앞으로 최소한 30년, 50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서울식물원이 반드시 20-30년 지나면 이렇게 자연이 안착하는 식물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저 뒤에 있는 글을 보면 시민들이 스스로 기증을 해서 만들어놓은 쉴 곳입니다. 이게 아침에 산책을 하고 저녁에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 그게 앞으로 우리 서울식물원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현대인의 위로자가 되고 그 위로가 몸과 마음의 치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식물원이 됐으면. 원래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경을 빌리면 에덴 동산, 이든 가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호도 필요 없는 옷이라는 것도 보호 도구고, 가보세요. 집이라는 것도 그것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고 갑옷이고, 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인간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이렇게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격리된 도구를 만들면은 행복하고 쾌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간도 자연의 한 먹이 사슬의 한 고리일 뿐입니다. 절대 지배자가 아니라 원래 에덴에 만들어질 때는 그 자연의 관리자였어요. 그것을 관리하면 도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도 다시 신선해야 되고, 신선한 물이 들어왔다 나가도
다시 신선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건 어떻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은 산소가 탄소가 되고 공기가 오염된 공기로, 신선한 물이 들어오면은 옷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면은 쓰레기로,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고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또 다른 결과가 어떻죠? 제가 사실은 너무 끔찍해서 여기에다 실진 않았지만은 그게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기형적인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원래 우리 서울은 자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도심입니다. 누가 봐도 이보다 더 퍼펙트한 자연 속의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세요. 파리, 런던, 베를린, 베이징, 동경, 뉴욕은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인구 규모가, 면적 규모가 우리하고 유사한 국가치고 우리만큼 살림이, 자연이 많이, 강이 많이, 면적으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우리가 이런 수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계 7위권이다 5위권이다 얘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억울해요. 분명히 우리는 기본 바탕만 보면 세계 1위의 수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로 제가 이렇게 나눠봐도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도보생활권 안에 1인당 녹지 면적이 이렇게,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보자. 사실은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똑같은 것을 놓고 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할 거냐, 이렇게 보이게 할 거냐, 이렇게 보이게 할 거냐, 그는 우리 관점을 바꾸면 세상은 분명히 달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엉컹기죠. 이걸 가시라고 관점을 보면은 망고에 쓸모없는 거지만, 이걸 꽃이라고 보면은 어떤 꽃보다도 저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오지은 시장님이 선언하시지 않았어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태생이 자연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우리는 정원도시를 만들면은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철학이고, 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가야 된다. 그래서 자연 속에 공원을 만들고, 공원 속에 도시를 만들고, 정원 속에 건축을 만들면 우리의 일상은 녹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의 유후인입니다. 이게 자연 속의 건축입니다. 그렇죠? 서울식물원은 어떤 의미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고, 자연과 건축을 연결하고,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원점으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혹은 다르게 만들어도 좋은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게 좀 만들어가자. 어떻게 하면 가슴에 와닿느냐? 이렇게 하면 와닿습니다. 제가 독일의 경우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난 이제 우리 호이박 박사님이 보실 때는 저다 우리 독일인데 이렇게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은 사례를 본다고 하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절대로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세요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이 아니고 이렇게 와서 어느 사람이라도 지나다 앉으면은 그 모습이 가슴에 와닿도록 만든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써야 될 시간 15분을 다 써서 지금 오늘 서비스로만 보여드릴게요. 자연 속의 건수, 이건 제가 만든 거지만은 어쨌든 뿌띠 프랑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주 에코랜드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도 이렇게 돼요.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절이 변하면은 그 계절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어놓고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될까요? 식물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도시 속에서 그냥 현관문 앞에 이런 벤치 놓고 이렇게 쓰레기통 놓고 드나들면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화분 하나지만은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마로니에가 서 있는데 가로수에 이렇게 꽃이 만발하도록 하면은 눈이 즐거운 게 아니라 가슴이 분명히 풍요로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고 그것을 다시 연결해주는 우리 서울식물원이,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모든 자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